발더듬 관련 책 읽는 나무늘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저는 신언어 임상연구소의 김혜원입니다. 이번에는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 8장 2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정 다루기 부분에서 분리불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헤어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아이도 있지만 이를 너무 힘들어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분리불안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 관해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데요. 258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와 함께 자녀의 분리불안 이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분리불안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아이의 정서적인 부분이 불안의 주 원인이라면 아이를 심리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25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이크의 사례 연구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곤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피곤할 때 더 더듬는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이의 말하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아이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잠들도록 도와주는 단계에서 아이 스스로 잠자러 가는 단계로 넘어가기에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에 의하면 충분한 수면은 말을 더듬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취침 문제를 돕기 위해서 부록 24회에 나와 있는 피곤함 유인물을 부모에게 나누어 준 다음 부모와 함께 자녀의 숙면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부모들에게 아이가 충분히 피곤한 상태에서 제후로 보내는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취침 시간 전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지,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지, 신나는 활동들 때문에 잠자기 어려운지에 대한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부모와 함께 취침 시간을 정하고 정착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가 잠들도록 돕기 위해서 어떻게 쉽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해 봅니다. 첫 번째로 정해진 일과는 아이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부모가 일과를 정해주면 자녀의 생활에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해서 아이가 일어날 일을 미리 예상하고 이를 힘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목욕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데요. 우리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부모에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침실에 암막 블라인드나 커튼을 치면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에 1시간 정도는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잠자기 전에 음료 한 잔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이들 일과의 한 부분으로 자야 할 시간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특별히 우유는 숙면에 도움이 되어서 취침 시에 우유 한 잔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녀가 긴장을 풀고 잠들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잠자리 이야기 시간을 추천해도 좋습니다. 또한 분리불안을 다루는 것도 중요한데요. 잠자는 시간에 혼자 남겨지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부모와 함께 곰인형, 특별한 담요, 손가락 빨기 등과 같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무서움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고 말하는 부모들도 많은데요. 우리는 부모와 함께 자녀의 무서움을 다스릴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두움을 무서워하는데 은은한 야간 조명을 켜두거나 방문을 살짝 열어두거나 불빛을 어둡게 하는 방법으로 무서움을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수면과 관련된 문제들도 많은데요. 부모들은 종종 자녀의 잠들기 및 수면과 관련해 겪게 되는 다른 어려움들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거실에서 잠드는 경우, 밤에 손님이 방문할 경우, 악몽과 야경증을 겪거나 일찍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265페이지에서 266페이지에 이에 대한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취침 습관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변화를 강화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보상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보상 시스템은 변화를 강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의 취침 습관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 자극이나 흥분을 피하고 취침 시간에 대해 아이의 동의를 얻고 동일한 취침 일과를 만든 후 수면 방해 요인을 없앱니다. 또한 목표 행동을 달성하며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26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이크에 대한 사례 연구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높은 기대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언제나 올바르게 해내고자 하는 경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거나 경쟁심이 유난히 많은 아이는 말하기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스스로 높은 기대 수준을 설정하는 아이인 경우 말더듬의 순간을 더 참지 못하고 말더듬에 크게 반응함으로써 오히려 더 말을 더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말더듬을 조절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숨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스스로 높은 기대 수준을 세우는 자녀를 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아주 높은 기대 수준을 가진 자녀를 돕는 방법은 부록 25에 나와 있는 높은 기대 수준 유인물을 부모에게 나누어 준 다음 치료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이가 자신에 대해 약간 낮은 기준을 적용하게 만들어야 한다면 부모는 우선 스스로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나 어른들이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수에 대한 반응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2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세한 예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실수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모습을 자녀가 목격한다면 기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해내지 못했을 때 자신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추게 하려면 실수보다는 잘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에 대한 반응이 자신에게 높은 기대 수준을 적용하는 자녀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봄으로써 부모는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칭찬할 때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아이가 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묘사하고 아이의 노력이나 사용한 전략을 언급하여 아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해 줌으로써 높은 기대 수준을 세우는 아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세운 높은 수준으로 인해 가족의 일상적인 행복이 깨지기 시작한다면 심리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훈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 중 특정한 측면을 관리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말더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최선의 훈육 방법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육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와 함께 현재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고 다른 대안에 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녀 훈육을 돕기 위해서 부록 26에 나와 있는 훈육 유인물을 부모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와 함께 아이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현재의 상황, 아이의 행동과 부모의 반응, 아이의 반응에 대해서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녀의 까다로운 행동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페이버와 마즈리치, 페이버와 킹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제 서술하기, 정보 주기, 한낱말로 표현하기, 자기 감정을 말하기, 메모하거나 장난치는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4에서 27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문제와 씨름하면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는다고 종종 호소를 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문제 해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어야 하는데요. 문제 해결법은 창의적인 사고를 자극하고 잠재적인 해결책들을 마련해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법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를 선택하고 해결책에 대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아이디어 순위를 매기고 시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법의 장점 중에 하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부모를 자녀들이 돕도록 독려한다는 것으로 이는 관습적인 역할을 뒤집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이 자신은 이런 방식을 통해 언제나 부모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잘 되는 것에 주목하도록 관심을 이동시켜 주어야 합니다. 자신감 기르기에서는 아동 행동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하고 아동이 잘 해낸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강화하고자 하는 행동을 아이가 했을 때 아이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문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행동 교정을 위한 도구로서 부모에게 별 차트를 소개하고 유인물에 나온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별 차트는 일반적으로 단기간 안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남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세한 별 차트를 이용한 방법은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반복적인 일상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면담을 할 때 우리는 부모들에게 자녀가 반복적인 일상을 갖는 걸 좋아하는지 물어봅니다. 반복적 일상을 정착시키도록 부모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반복적 일상을 정착시키는 것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반복적 일상을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상의 활동에 대해 그리고 언제 어떻게 반복적 일상을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유치원 등원 전이나 학교 등교 전의 일상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의 일상을 반복적으로 정착시키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급함이나 긴장을 상쇄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 어떤 규칙적인 일과를 정할지 미리 의논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아이에게 주말이나 휴가 때와 같이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 생활의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생활과 말더듬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스스로 또는 상황 때문에 서두르거나 급하게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을 더 더듬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안과 조급함은 아이의 취약한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돕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가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려고 상호작용 전략을 쓰는 방법으로 돕거나 부모가 가족 스케줄을 살펴보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의 주간 스케줄을 작성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적절한 시간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아이와 함께 다양한 약속과 활동 중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전날 밤에 책가방을 챙긴다던가 다음날 입을 옷을 골라놓고 미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서두르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자신의 일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는 방법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변화와 혼란의 시기에 말을 더 더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말더듬의 시작과 발달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는 요인들을 생각하고 부모와 함께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의논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학교 입학과 전학에 대한 문제들도 있는데 우리는 부모에게 유치원이나 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잠재적인 불안이나 분리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아이를 준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입학 전에 한 번 이상 현장에 방문을 하거나 유치원이나 학교 입학에 대한 동화책을 읽음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입학 전에 놀이 친구를 만들어 주어 훨씬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휴가 여행과 방학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말더듬이 집에 있을 때와 멀리 휴가를 갔을 때 다 다르고 또 학기 중이나 방학일 때 서로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휴가 여행 일정을 잡고 많은 부모들이 휴가 여행 중에 스페셜 타임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사진을 보여주며 질문에 답함으로써 다가올 변화에 미리 준비했던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문제들로는 이사가 있는데요. 이사는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의 말이 불안정하다면 이사는 더욱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함께 아이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사갈 새집 방문을 하거나 일부분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고 예전의 집을 기억하게 하며 그에 대한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가 상황을 더 잘 받아들이는데 유용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별거와 이혼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부모의 관계가 깨지면 아이의 실제적인 삶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측면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아이 말에도 영향을 주기 쉽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이러한 일을 겪는 과정에서 친구나 전문가 등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아이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고 각각의 부모가 아이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이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별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요. 아이가 죽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부모는 아이가 죽음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함께 그들의 자녀가 죽음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부모는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이가 물어볼 수 있도록 독려하게 합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거나 말로 표현하도록 허락하고 질문에 대답하고 부모 자신의 감정을 들려주어서 아이를 도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에 우리는 종종 상실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책이나 만화 영화를 추천하여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부모 상담 중 간혹 훈육에 대한 질문을 듣는데요. 언어치료사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하나요? 우선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더듬 아동 훈육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상황에 따라 말더듬이 심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도 아이와 충돌을 피하려고 그냥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부모 걱정이 바로 이것이죠. 이제 올바로 훈육을 하고 싶은데 말더듬이 더 심해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말을 더듬는 자녀가 다른 자녀들과 다르게 훈육되어야 할까요? Yes or no? 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훈육되어야 다른 아이들도 부모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아이가 혼자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드물지만 어떤 아이는 말더듬을 부모에게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대로, 즉 말을 더듬건 안 더듬건 적절히 훈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부록 26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도 좋은 가이드인데요. 문제 서술하기, 정보 주기 등의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더듬 아동의 부모를 위하여 그런 책자, 지금은 엄마 말이 잘 안 나와요. 또는 말더듬 Q&A 이런 책자들은 아주 어린 말더듬 아동을 위한 책자인데요. 보면 잠자러 갈 때 네. 또는 대소변 가리기 이러한 주제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일상 훈육과 말을 더듬지 않게 하기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도 부모 책자에, 그러니까 말더듬 부모 책자에 이런 훈육 관련 내용이 왜 포함되어 있나 했거든요. 네. 우선 중요한 것은 다른 아이들과 말더듬 아동을 다르게 훈육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예민한 아이들은 그에 따라서 조금 네. 맞춰줄 필요는 있어요.
부모는 올바른 훈육하기 방법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하며 네. 모르면 공부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야단보다는 칭찬을 통한 훈육이 아동이 잘못 행동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언어치료사로서 기본적인 훈육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네. 말더듬과의 관계를 이제 이해해서 네. 부모에게 적절한 가이드를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대표님. 선생님들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 8장의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